이번 시간에는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99페이지 3.6 베르누이 방정식. 이전 영상에서는 우리가 연속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수략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3개를 꼽으라고 했을 때 자,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우리가 에너지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에너지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자, 교재에서 소개하는 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든 실제 유체들은 점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체, 특히 수리학에서 다루는 물에 있어서의 점성의 효과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를 쉽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점성과 압축성, 그러니까 유체의 가장 큰 특성을 모두 고려를 해주게 되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자, 따라서 물의 흐름에 대해 비압축성과 비점성, 즉 이상유체로 가정하여 동수역학을 해석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상유체 운동의 해석은 점성에 의한 전달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점성유체의 흐름 해석에 비해 간단하다. 자, 점성이라는 것을 배제하면 우리가 유체의 해석이 간단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절에서는 동수역학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 방정식인 베르누이 방정식의 모체가 되는 오일러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의 유도 및 이의 적용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 본격적으로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 그 교수 학습 시스템 상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쪽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쪽지를 보내오는데, 자,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앞서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연속 방정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용하게 될 이론이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공식만 소개를 하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만 익히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해도 뭐 시험을 친다 아니면 실무에 활용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그 공식이나 이론을 유도하는 과정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유체역학을 하면서 처음 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초중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처음 보는 이론이나 공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무작정 그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거부감, 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조금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그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이론이나 공식이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시오 라는 시험 문제를 내진 않을 겁니다. 그런 시험 문제를 내진 않을 텐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께 이 베르누이 방정식, 예를 들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내용을 소개를 하는 이유는, 사실 그 과정은 우리 교재에 다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굳이 제가 소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다 참고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에 의해서 답을 내는 게 유체역학 또는 수리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의 기본적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역학적 거동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공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면 돼요.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본격적인 영상이 앞서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 말씀드렸고요. 자, 이 베르누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부 시절에 저도 여러분과 같이 토목공학과 학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의 공통점은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 8구학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배가 될 텐데 제가 학부 과정에 있을 때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서 도서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책들 중에서 이제 이 책을 빌리거나 아니면 거기 가서 열람실에서 책을 읽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어떻게 시간이 좀 나면 저는 이제 도서관에 가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갔는데 우연찮게 눈에 띄는 책이 있어서 제가 책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책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5가지 방정식이라는 책입니다. 뭐 이런 비슷한 제목을 가진 책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5가지 방정식이라는 책은 지금은 절판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이제 과학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방정식 5개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정식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유용하게 그 공식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 5가지 방정식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유체역학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다루었었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 그죠?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러니까 이 대표되는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뭐 F는 ma 또는 E는 mc 스퀘어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떤 전자기학의 상징과도 같은 뭐 패러데이의 방정식, 그리고 어떤 그 모든 물질들이 이제 그 물리적인 거동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리학 시간을 통해서 베르누이 정리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그리고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쓰임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또 그런 식으로 보게 되니까 뭐 새로운 느낌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소개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잠깐 했고요. 그만큼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역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자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뭐 타이틀이 베르누이 방정식이기 때문에 아마 베르누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자, 첫 번째,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고요. 자, 2번째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유체의 운동에 적용을 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소개를 해드리냐면,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도 베르누이 방정식이 나오고,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도 베르누이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만큼 중요한 공식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토목 유체과 경상을 통해서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이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 오일러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먼저 오일러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베르누이 방정식,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연속 방정식이든지 아니면 이 베르누이 방정식에 이어서 우리가 또 이야기해야 될 운동량 방정식이든지, 자, 이 모든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완전 유체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일단 시작은 완전 유체에서 시작을 합니다. 완전 유체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도 교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완전 유체 또는 뭡니까? 이상 유체. 자, 이상 유체인데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유체, 상상 속의 유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이 이상 유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비교적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제 이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어떤 원리를 만들어 놓고 실제 유체의 흐름에 조금씩 변형, 보완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완전 유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이론을 유도를 할 때는 단순화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뭐 1차원 흐름이다. 그리고 흐름의 특성은 정상유이다, 정유이다. 뭐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 그래서 먼저 소개해 드릴 건,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 드릴 건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자,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유체, 그렇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얘가 뭔지 아시겠죠? 유선으로 이루어진 유관입니다. 그렇죠? 스트림 라인으로 이루어진 스트림 튜브. 항상 얘를 우리가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자, 정수 중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상은 이제 이 유선으로 이루어진 유관이 되는데, 자, 이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면 먼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원 흐름, 1차원 흐름에 대한 운동 방정식입니다. 자, 이 원래 운동 방정식은 1750년에 레오나르드 오일러라는 과학자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유체 입자의 운동에 적용하여 만들어낸 그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유체의 운동 플러스 뉴턴의 운동 방정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뉴턴, 그렇죠?
방정식 뭡니까? F는 MA가 되겠죠. 를 유체의 운동에 적용해서 유도를 해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750년 꽤 오래됐죠. 자, 그때 이런 방정식을 유도를 했다라는 거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얘는 시타, 그죠? 규격을 표시를 해주면, 자, 얘는 DS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의 중심, 그죠? G.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1번 단면, 그죠? 2번 단면이 되는데 1번 단면에서의 단면적을 A1, 그다음에 2번 단면에서의 단면적을 A2라고 하겠습니다. 자, 1차원 흐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1차원 흐름이라고 해서 1번 단면과 2번 단면이 반드시 똑같다라는 법은 없겠죠. A1은 A2일 경우에도 이 오일러 운동 방정식은 성립하지만 A2와 A1과 A2가 다를 경우, 자, 그래서 A2가 DS가 이제 이 유관의 길인데, 이 유체의 변화에 따른 면적의 변화율 어느 만큼? DS만큼, 그죠? 이렇게 A2가 A1과 다른 경우, 이 경우에도 성립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면에 P, 그죠? 자, 2번 단면에도 P 때 조금 다르겠죠. P 다시 아니면 P1, P2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유관의 중심에서는 이런 게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가 시타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자, 그렇게 되면 이 흐름의 중심 방향 P1과 P2의 작용 방향에서의 이 W의 성분은 얘는 뭡니까? 얘가 시타니까 W의 사인시타가 되겠죠. 그리고 물론 여기는 수평 기준면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인정수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턴의 제2법칙. 자, 여러분들 그 뉴턴의 제2법칙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1법칙은 뭡니까?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죠. 우리가 갈릴레이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이 관성의 법칙. 왜 우리가 이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물체는 정지에 있으면 정지에 있는 경우나 움직이는 경우에 지금 어떤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지속하려는 성질을 가진다는 거, 이게 이제 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을 거고, 움직이는 물체는 그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이걸 이제 왜 갈릴레이 법칙이라고 하냐면,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인데, 이 갈릴레이라는 과학자가 이 관성에 대해서 사고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사고 실험. 그래서
이 갈릴레이의 법칙이라고도 하는 이 관성의 법칙, 이 1법칙이고요. 이 법칙이 가속도의 법칙, 그죠? 3법칙은 여러분들 지금 역학 시간에 아주 많이 하고 있을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거의 대부분 이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어느 순간 이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우리가 어떤 세상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하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거의 대부분 다 설명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 뉴턴의 운동 법칙 F는 ma를 유체의 운동에 적용을 했습니다. 어느 유체의 운동? 자, 여기 있죠. 그죠? 이 유체의 운동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평형방정식을 적용을 해보면 F는 어떻게? P 곱하기 P1 A1, 그죠? 마이너스 P2 A2, 그 다음에 마이너스 W 사인 시타는 뭡니까? MA라는 거죠. 자,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을 지금 이러한 유체의 운동에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1은 먼저 P라고 했을 때 P2는 A5 이제 이 1번 단면에서 2번 단면은 사실 이 DS라는 규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 P 값이 변했겠죠. 다르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면, 자, P 플러스 유체의 변화에 따른 압력의 변화율을 DS만큼 고려를 해주면, 자, 이게 P2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W는 감마 V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로 G, 그리고 최적 V는 뭡니까? 우리가 주어진 값을 이용하면 D S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시타는 자, 사인 시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DS분의 DG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질량 M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최적 V니까 어떻게? 곱하기 DS A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운 게 가속도입니다. 자, 가속도는 앞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가속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얘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다. 자, 그래서 차원이 어떻게 됩니까? L T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는 T의 네, DS. 자, 그러면 D의 뭡니까? V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에 또 뭘 고려를 해줘야 되냐면, 이 위치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고려를 해주는데 어느 만큼, 여기서 이제 DS라는 규격이 주어져 있으니까, 또는 이 속도만큼, 자, DS라는 이 어떤 위치의 변화를 감안을 해주는 겁니다. 이 속도의 변화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식에 각각 적용을 해보면 P, A 그죠? 다음에 마이너스 P 플러스 우리 이제 해놓은 게 있죠. 라운드 S P에 DS 다음에 A 그죠? 마이너스 또 뭐가 있습니까? W 사인 시타가 있었죠. 자 그러면 W로 G DS A 다음에 D 분의 D G 그죠? 는 M로 DS A 다음에 A 가속도는 T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자 계속 유도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 A 마이너스 P A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S 라운드 P에 DSA 마이너스 로 G DSA 여기에 SA에 자 이렇게 복잡한 식을 쓰는 거는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지죠? 없애고 나니까 뭡니까? DSA, DSA, DSA도 없어지죠. 순식간에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부호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S분의 라운드 P 플러스 G DS분의 DG 플러스 O의 T분의 라운드 플러스 V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능 0 자 여러분들 이 식을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 식을 1차원 흐름에 대한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류 상태의 흐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자 오일러 운동 방정식은 의외로 쉽게 나왔습니다. 그죠? 정류 상태의 흐름이므로 자 우리 정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른 흐름 특성의 변화가 없다. 어떻게? 정류 상태의 흐름이므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흐름 특성의 변화가 없다. 그죠? 자 얘를 적용을 하면 얘가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S 라운드 P 플러스 OG DG 플러스 자 얘는 0이니까 나머지 로 제로. 자 그래서 정류 상태의 힘이 흐름이므로 우리가 1차원 오일러의 1차원 흐름에 대한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말 그대로 1차원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미분의 형태로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로. 자,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오일러의 1차원 흐름에 대한 오일러 운동 방정식입니다. 생각보다는 쉽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베르누이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 1차원 흐름에 대한 오일러 운동 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베르누이 정리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원 흐름 그리고 정류 상태의 흐름이므로 오일러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얘를 한번 가지고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러 운동 방정식. 눈치가 빠른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수도 있고요. 자, 이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자, 먼저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ds, ds, ds. 그죠? 자, 얘는 없어질 수가 있으니 자, 이 식을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정리를 유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적분하는 방법입니다. 적분하면 P 플러스 O C의 G. 자, 플러스 이 부분이 있죠. 그죠? 그게 뭡니까? 2분의 V의 제곱이 되겠죠. 는 C. 자, 이렇게 적분이 되는데, 일단 이 식이 베르누이 정리의 원형입니다. 자, 우리는 1차원 흐름에 대한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했고요. 그 식을 적분을 했을 뿐인데 베르누이 방정식의 원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식을 보면, 자, 이게 압력이죠. 압력. 그죠? 압력의 항입니다. 압력의 항. 자, 그래서 이 P는 우리가 정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태틱 프레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V제곱. 자, 얘는 동압력. 흐르는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의 각각의 형태를 압력의 항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동압력. 다이나믹 프레셔라고 하고요. 네, O, G. 얘는 위치 압력.
potential pressure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압력의 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얘가 이제 베르누이 정리의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각 항을 감마 단위 중량 뭡니까? 로지죠. 나누어 주면, 자, 이거를 나누어 준 이유는 우리는 밀도 안 씁니다, 그죠? 단위 중량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겠죠. 자, 표현을 해주면 감마분의 P 플러스 G 플러스, 자, 로 G로 나누니까 G가 남겠죠. 2G분의 V 제곱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 부분이 유체, 운동하고 있는 유체가 가지는 각각의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전부 다 더했을 때 얘를 우리가 수두의 형태로 표현을 했고, 얘는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이게, 자, 얘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꾼 5가지 방정식 중에 하나라는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자, 얘가 베르누이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베르누이 정리는 그런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각각의 수두의 항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항상 일정하다. 자, 이제 조금 눈치를 여러분들 채신 분들은 뭡니까? 베르누이 정리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죠? 항상 일정하다. 흐르는 물이 가지는 에너지를 각각의 수두의 형태로 표현을 했고, 그 모든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감마분의 P는 압력수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력수도. 헤드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고 있죠, 그죠? 뭡니까? P는 감마 H니까 H는 감마분의 P 수두, 그죠? 그 다음에 G는 뭡니까? 위치 수두. 텐션 헤드. 자, 그 다음에 C분의 V제곱은 속도 수도. 자, 얘를 다 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다 더한 거는 총수도가 되겠죠. 총수도. 그리고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자, 그 말은 자, 여기서 1번 단면에서의 이 흐르는 유체, 운동하는 유체가 가지는 에너지의 크기는 2번 단면까지 이 ds라는 구간 내에서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를 유도하는 첫 번째 방법, 뭡니까? 오일러의 1차원 유체 1차원 흐름에 대한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을 적분하는 방법을 통해서 베르누이 정리를 한번 유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이 가장 간단한 형태 정도는 뭐 기본형을 기억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이 오일러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오지는 않는데, 1차원 오일러 운동 방정식을 기본 형태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 베르누이 정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이 토목유체역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공식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